최근에 교환사채 발행을 해서 한 2조 원 정도 좀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. 물론 두 기업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은 자금 사정이 괜찮은 건지 좀 의문이 들어요. 어떻습니까? 삼성전자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좀 아슬아슬해요. 네.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SK 하면 M&A로 굉장히 커온 회사. 그렇죠. 덩치를 키우는 회사. 그렇죠. 유공이라는 이제 제일 좋은 이제 석유가스 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동통신 업체 여기다 하이닉스까지 그렇죠. 번번이 다 성공을 하면서 이제 입지를 굳혔죠. 네. 세계 2위까지 올라섰으니까. 그런데 이게 업황이 좋을 때는 SK 하이닉스도 뭐 3년 동안 뭐 영업이 20조 이상 늘 때가 있으니까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맞는데 시장이 꼬꾸라지고 특히나 반도체 업체의 특성상 경기에 민감하고 그리고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. 대규모 직접 투자를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는 늘리고 또 M&A 하다가 그 남은 이제 잔여 이제 이 돈들은 남아 있고 특히나 중국의 인텔 랜드 사업 부문을 인수한 건 한 1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을 했는데 네. 아직 비용을 다 대지 않았어요. 여기 4분의 1 정도 남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 이러다 보니 이제 계속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 해외 전환사채가 교환사채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. 물론 이 물량이 뭐 전체 물량이 한 뭐 3% 남짓이긴 합니다. 물량 자체도 커요. 네. 물론 싱가포르 이제 거래소에서 별도 거래된다고 하지만 전환사채라는 건 언젠가는 이제 주식으로 교환될 수밖에 네. 없고 물량이 희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하루에 정말 저는 1,000만 주가 이제 공매도 나온 건 전 지금 자본시장 역사상 처음이라고 보거든요. 그런 정도로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는 건 그리고 이제 무디스의 경우에도 이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신용 등급을 낮추면서까지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자본의 취약성을 지금 이제 경고하고 있는 예.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과 SK는 다르다. 네. 삼성의 경우에는 아니 해외에 있는 여긴 대부분 다 해외에서 매출이 나기 때문에 그걸 언제 들어오냐 타이밍의 문제일 뿐 그 해외에 있는 예금이 있는 대신에 국내에 있는 친척한테 잠깐 빌려 쓴 것일 뿐이지만 SK는 지금 상황이 그런 완전 상황이 다르거든요. 아니고요. 네. 자, 그러다 보니 지금 아마 이달 말 실적이 발표가 돼야지 알겠지만 SK도 지금 재고 자산이 한 15조 정도 되거든요. 네. 이 재고 자산을 삼각하게 날아서는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SK하이닉스는 뭐 또 램버스 그 미국의 특허 괴물로 불리는 곳에 지금 사용료도 보니까 한 10년에 한 6천억 원 가까이를 지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사실 계속 돈을 어쨌든 밖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익에 또 악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. 뭔가 좀 계속 삼성보다는 더 불안한데 뭔가 계속 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거 계속 좀 불안해지거든요. 어떻습니까? 그래서 앞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투자도 절반 이상 줄이겠습니다. 이게 반도체 업체가 투자를 줄인다는 건 공정 따라가기가 힘들어요. 맞아요. 지금 전 세계에서 3나노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생산 자회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데는 삼성하고 대만 반도체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기술력에서 이제 이게 만일 투자가 지원이 되고 그러면 따라가기가 점점점 어려워져요. 그렇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자기 자금력이거든요. 네네. 근데 업황이 따라주면 뭐 금세 따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도 지금 뭐 부채 비율은 나쁘지 않아요. 그래요? SK하이닉스도 부채 비율은 60%대입니다. 그리고 유보율도 괜찮아요. 이제 있기 때문에 예.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완전히 이제 삼성이 이제 워낙에 탄탄한 기업이고 또 이 삼성의 이제 입지에 따라서 생산량이든 가격이든 출하량이든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제 SK하이닉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좀 해야 할 겁니다. 제가 조금 네. 추가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에서 20조를 차입할 때는 예. 투자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네네. 근데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교환사채 발행하면서는 운영자금 목적이라고 해요. 그렇죠. 운영자금이 딴 게 아니고 빚 갚는 데 쓰겠다는 네네네. 겁니다. 워낙에 기존에 발행한 사채가 만기가 계속 돌아오잖아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SK 경우는 지배구조가 제약한 게 과거 SK텔레콤 시절에 하이닉스 지분의 20%를 가지고 지금 그룹 지분이 20%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지분이 굉장히 취약한데 교환사채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또 주식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. 네네. 그럼 지분이 20%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환사채를 한 거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고 사실은 교환사채뿐만 아니고 지금 SK하이닉스는 매월 7, 8천억씩 계속 사채 발행해서 돌아온 사채를 갚고 있는 돌려막기식으로 그런 가는 상황입니다. 상황이군요. 현금이 뭐 간당간당하다는 거죠. 네네. 그래서 굉장히 두 회사 상황이 좀 다르고 이 위기를 SK하이닉스가 잘
넘겨야 됩니다. 넘기면 이제 하반기 이후에 업황이 개선되면 네.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럼 장기적으로는 우리 이 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조금 그러게요. 현금성 자산을 축적해 가면서 가야지. 이게 왜냐하면 반도체 특히 이 메모리 쪽은 사이클이 수프 사이클이 항상 있는 업종인데 이렇게 뭐 좋을 땐 좋지만 나쁠 그렇죠. 때 또 항상 다운 자금 사이클도 경색이 오고 있으니까. 그래서 조금은 앞으로 그 하이닉스 CFO께서 저보다 훨씬 뭐 고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 장기적인 어떤 그 현금 흐름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